10월 29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양대지수 일제히 1%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기전자업종과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지수도 플러스, 그리고 또 체감지수도 플러스였던 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요. 어제의 훈풍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길 함께 기대해 보시죠. 그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 월요일 삼성전자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니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유가가 급락한 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듯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적어 뚜렷한 수급 주체는 없었던 시장이지만 오랜만에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의 2.2배를 웃돌며 전반적인 분위기도 훈훈했던 어제 구체적인 수치와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과 함께 다음 주 미국 대선까지 앞두면서 시장 변동성이 큰데요. 일본의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일본 증시가 급등한 점도 영향 미쳤고요. 양대지수 일제히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13% 올라서면서 2612.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610선을 회복한 건 지난 16일 이후 8거래일 만이었는데요. 코스닥 역시 1.8% 상승하며 740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수급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기관은 코스피 현물을 4,600억 원 이상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현물을 1,8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희귀금속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및 정제된 희토류와 기타 광물을 국내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희토류를 채굴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의 소유권도 사들이고 관련 기술을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정보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베트남 광산업체인 홍팀메탈과 희토류 산화물 구매 계약을 체결한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희토류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린리소스가 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에너지 섹터도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조 원 규모의 사우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최종 후보에 오른 걸로 전해진 덕분인데요. 한전은 4개의 태양광 프로젝트 중 3개 부분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한전이 수주에서 성공하면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G2파워와 SK 이터닉스가 두 자릿수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섹터도 견조했죠. 중국의 신문 출판국이 외자판호 15건을 발급한 가운데 NC소프트의 리니지2M과 시프트업의 전쟁의 여신 니케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17일에 개최 예정인 지스타 2024에 공개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이에 시프트업과 위메이즈가 5에서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도 언급했듯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와 2차 전지주가 견인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만큼 첫 번째 헤드라인은 34거래일 만에 멈춘 외국인 삼전 매도, 대만 언론,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 조건부 승인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3.94% 올랐습니다. 대만 언론인 디지타임스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시적으로 HBM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엔비디아가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반도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정식 공급망에 포함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승인이라는 단어에 좀 더 초점을 뒀고요. 일각에서는 결국 수율 문제이나 양산 테스트는 통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에 어제는 그간 흐름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SK하이닉스는 매물이 출회되며 2.4% 밀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도도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난 9월 3일부터 33거래일 연속 약 2조 9,300억 원을 팔았던 외국인, 어제는 약 9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다고 보기보다는 매도세를 멈췄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장 순매도 기간 기록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긴 찍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삼성전자. 그렇다면 드디어 저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메리츠증권은요,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슈는 없었다고 했고요. 밸류에이션이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내려온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성 있는 상승을 위해선 엔비디아양 HBM 양산 테스트 통과나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이 나와야 한다고 봤는데요. 또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을 확인해봐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국내 증시가 실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31일 삼성전자가 제시한 향후 실적 전망과 질의응답이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부분별 실적이 공개되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에서 4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의 60% 수준인데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 내달 1일 창립 기념식에서 나올 경영진들의 메시지에도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31일과 11월 1일에 나올 발언들을 주시해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두 번째 축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효과의 2차 전지주 들썩 LG 에너지 솔루션 캐즘에도 3분기 수익성 개선입니다. 테슬라 호실적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노출된 재료입니다. 호실적 직후에는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이 상승 출발에도 모멘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 마감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제는 달랐습니다. 생산, 소재, 부품주 모두 강세 보였고요. 관련해서 SK증권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 22% 상승했다가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3.3%가량 추가로 올랐던 점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뒤늦은 상승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테슬라에 더해 또 한 가지 상승으로 이어졌던 재료는 바로 트럼프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요.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부정하는 반대 입법은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우려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봤고요. 오히려 대중국 규제로 K배터리 업체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날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물론 전년 대비로 보면 영업이익이 38.7% 감소했지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2배 수준으로 오르며 캐즘, 즉 수요 둔화 시기임에도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수요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 내년 전기차 시장 전망률은 보수적으로 전망했고요. 생산 능력 운용과 시설 투자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어조에도 바닥은 그래도 다져져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다만 삼성증권은 아직 시장 기대치는 높다며 충분히 하향되기 전까지는 보유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나증권은 실적 추정치가 추가로 높아질 거란 논리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주가 수준이 적정 가치가 반영된 수준이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2차 전지 투자 전략과 접근법은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 시간에서 짚어볼 텐데요. 그래도 간밤 테슬라 하락과 어제 강한 상승세에 따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마이크로젠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약 176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마이크로젠은 오믹스 데이터 생성 분석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가는 시간외에서 3.34% 상승했습니다. 한편 인벤티즈랩은 한국형 백신 탈집중화 생산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정규장에서 하락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 2.26% 반등했는데요. 오늘장 정규장 흐름도 기대해보시죠. 이어서 유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16% 증가한 362억 원, 영업이익은 17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가 펼쳐지며 발주량이 증가한 덕분인데 호실적의 주가는 시간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개장 후 주가 움직임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사 일정들인데요. 사우디에서는 제다 모터쇼가 열립니다. 기아가 50여 년 만에 픽업 트럭 모델인 타스만을 첫 공개할 예정인데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는 자동차 종목들 오늘 주시해보시죠. 이어서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인 CTAD 2020세가 개최됩니다. 치매와 관련한 최신 개발 성과들을 발표하는 권위 있는 행사인 만큼 치매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주목해 봐야겠고요. 한편 오늘도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생활건강 그리고 하나오션 등이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LG생활건강은 확실한 회복 신호가 아직이라는 분석 속에서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1.6% 상승했던 주가의 향방이 오늘은 어떻게 될지 실적에 따른 종목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아직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을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만큼 외국인 수급, 특히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가 지속될 수 있을지까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